한방 건강 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한 강의를 계속 네. 이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준비하신 게 또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어떤 건가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일시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일반 대장염과는 다르게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나 궤양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것이 더 나중에는 악화되기를 반복하는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장 전반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을 뜻합니다. 예.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 이와 비슷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복통을 주증상으로 하고 혈변과 설사 같은 증상이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복통보다는 혈변과 설사를 주 증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장 전반에 걸쳐서 염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부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향결장에 이르도록 장 전반에 걸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장 전반에 염증이 생기면서 대장의 천공이나 또는 만성적으로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영양 부족이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크론병에 비해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예후가 물론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염증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장의 천공이나 또는 대장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만큼 위험 부담이 또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그 원인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동양 문화권보다는 서양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이 동양권에도 이런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서구화된 생활 습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음식과는 다르게 우리 몸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장에 이제 부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장에 부담을 일으킨 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어서 그런 원인으로 장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역시 생활 습관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은 주로 혈변과 점액변 그리고 설사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복통과 발열 그리고 영양 흡수, 에너지 흡수를 할 수 없는 영양 결핍 때문에 체중 감소 또는 이제 관절염 또는 여러 가지 피부 변화 또는 간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설사뿐만 아니라 변비까지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대장 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더 발전을 하게 돼서 독성 거대 결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는 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기도 하게 됩니다. 네. 이 양방과 좀 다르게 한방적으로 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보다는 단순히 그런 혈변과 설사를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회요법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아닌 증상을 억제시키는 어떤 그 치료 목적을 하는 건데요. 주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을 억제시켜 놓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증상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완벽히 치료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양방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소염제 계통의 약물을 써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눌러 놓게 되는데요. 설사 이렇게 소염제나 이제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먹어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도 3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약
75%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의학의 경우에는 한방적인 치료를 했을 때에는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해진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고, 또한 이제 약해진 면역 기능을 그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줌으로써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서로 균형을 맞춰지기 때문에 치료한 이후에 오히려 몸이 좋아지고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데 시간이 장기간 걸리긴 하지만 오히려 그 후에는 몸이 좋아지신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재발이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균형을 맞춰서 우리 몸이 약해진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는 거지, 실제로 면역 기능을 과항진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한방에서 치료를 했을 때 몸의 균형을 맞춘다는 원리 하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그 증상이 나빠지지 않고 재발률이 굉장히 적은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대장의 염증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궤양들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회복력과 조직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면역 기능이 약해서 그 면역 기능이 약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면역 기능이 과항진된다는 얘기는 결국 약해진 면역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뜸 치료가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보다 오히려 월등한 이런 증상,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설사와 혈변을 완화시킨다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어떤 뜸요법 자체가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약침요법이나 약물 치료와 같이 우리 내부 안에서 약물이 작용을 해서 내부 장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어떤 회복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이러한 면역 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이 앞서 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생활에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네. 예방법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복통, 설사, 혈변을 주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체했다던가 아니면 설사를 하면서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고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몸을 잘 관찰하셔서 그에 맞는 치료를 적절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대양성 대장염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공통된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내 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최소한 감소시키고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부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위나 장은 내 몸 안에 있지만 사실은 몸 밖에 있는 장기와 구조가 비슷하게 됩니다. 위나 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음식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소화 흡수를 시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비워야만 건강한 장기인데요. 따라서 운동을 해서 위나 장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식생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누구나 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식품. 사실 우리가 자연적인 음식이 아닌 인공적인 감미료나 인공적으로 가공한 이러한 음식물들은 내 몸에서 흡수하기도 상당한 많이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은 최대한 배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불어서 음식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서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들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제때 조금씩 그때그때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또 하나 식품 첨가물이나 밀가루 음식들과 같이 방부제나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전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은 철저하게 가리시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적절한 수면을 통해서 내 몸의 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고 하루의 피로를 완벽히 회복할 수 있게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조금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음식을 좀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할까요? 네, 아마 이런 질문 상당히 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니까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위나 장은 자연적인 음식물은 대부분 잘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건강한 상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음식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요. 또한 너무 음식을 가려서 영양분이 결핍된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그때 제철에 나는 음식이나 또는 음식을 하실 때 조금씩 그때 바로 해서 드시는 음식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공적인 감미료나 인공적인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각각의 지역에서 나는 쉽게 말하면 그 환경에 맞는 음식들을 섭취를 하셔야만 우리 몸에서 또 잘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음식을 먹어보면서 장이 편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땅에서 난 음식 먹는다고 하니까 네. 신토부리가 갑자기 생각이 네, 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조금만 악화되거나 또는 내가 전에 겪지 않았던 증상들이 조금만 나타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몸에 있는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내 몸을 스스로 회복하게끔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증상들은 저절로 소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내가 의사나 의료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분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장기간 내 몸을 바꿔나가시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이 바뀔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바꿔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미닝 강의 시간 가져봤습니다.